안 하니까. 뭐 나오고 나가면 뭐합니까? 시험지까지.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 순열부터 정확히 이해하라고. OP의 2라는 거는 실제로 보자면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란 말이야. 이게 순열의 정의예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게 몇 개가 나오냐? 우리 몇 개 나옵니까? 20개요. 이게 5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게 OP에 2니까 5 곱하기 4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이 안에 조합이 있는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 2개를 뽑는 거. 이게 O 콤비네이션 2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뽑은 다음에 걔를 일렬로 나열해.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2개를 뽑았으니까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몇 개 나누면 2 팩토리얼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 팩토리얼을 곱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OP의 2가 된다. 이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 콤비네이션, 조합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순열의 공식을 아니까 얘를 2 팩토리얼로만 나누게 되면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자는 거야. 자 봐봐. 내가 여기서 2개씩 뽑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A, B가 되겠죠. 뽑으면.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A, D. 그 다음에 A, E.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서 B, C, B, D, B, E. 그 다음에 C로 넘어가서 C, D, C, E. 마지막으로 D가 된다. 총 몇 개 나온다고? 10개가 나온다는 거지. 이 10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배열하는 거야. 여기서 배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A, B랑 B가 있다는 거지. 2개를 뽑았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 C를 배열하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야? A, C랑 C가 있다는 거지. 지금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이거의 개수를 세고 싶은데 이 개수를 공식으로 만드는 게 직관적이지 않은 거야. 뽑는 게. 뭐 직접 세면 나오긴 해. 직접 세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 공식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뺀 다음에 배열했을 때 그럼 그게 뭐가 되냐? 그게 순열이니까. 우리 순열의 공식은 아니까 거꾸로 순열 공식으로부터 어떤 공식을 유도하자? 조합 공식을 유도하자. 이게 지금 순열 근본설인 거죠. 왜냐면 순열을 경우의 수로 세기가 쉬우니까 가장 쉬운 직관적이니까 조합이라는 공식을 뭐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면 순열을 여기서 OCA는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 OP의 2를 뭐로 나눈 거야? 2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그럼 실제적으로 이거를 다 쓰면 이게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0개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20개라가. 이게 5, 4, 20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1로 갈 거잖아. 그때 뭐냐? 이 A, B랑 BA는 몇 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1개 취급해야 된다고. 왜냐면 뽑는 거는 순서를 안 정하는 거니까 얘를 1개 취급하겠다는 거야. 얘를 1개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나눴다는 얘기야. 이 팩으로. 2개를 몇 개 취급해야 돼? 1개 취급하자고. 그러니까 순열에서는 얘를 다 각각 했겠지만 조합으로 갈 땐 얘를 다 1개 취급하자. 그게 바로 요거야. 그래서 우리가 N 콤비네이션 R이라는 공식은 NPR에서 뭐로 나눠줘서 푼다는 거야? R 팩토리얼로 나눠서 구하겠다. 이게 지금 조합을 구하게 되는 원리인 거지. 왜냐? 조합 자체를 공식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순열의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순열의 공식으로부터 누구의 공식을 만들어내자? 조합의 공식을 만들어내자. 직접 해보면서 느끼라는 거야. 그게 제일 좋으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렵냐? 그러면?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조합이 다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에 관련된 것들, 문제들을 쭉쭉쭉쭉쭉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은 끝났어요.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 우리가 어디를 할 차례냐면요. 유형 16번을 할 차례예요. 이 유형 16번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나에게. 그러니까 어차피,
경우의 수는 순열 근본설이에요. 이거에서 보관할 수가 없어요. 순열이 뭐다? 근본이다. 순열에서 모든 게 파생돼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MPR은 1130번에서 MPR은 뭐라고 줬냐면 360. 그 다음에 NCR은 15라고 줬을 때 이게 지금 순열과 조합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NCR은 MPR을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죠. 둘의 관계를 너는 이해하고 있냐. 넣으세요. 여기 15가 되겠고 여기는 360을 R 팩토리얼 나누는 거니까 R 팩토리얼 뭐가 나오냐면 24가 나옵니다. R은 몇이 나오냐? 4가 되는 거죠. R이 4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이제 MP4 MP4가 뭐가 되는 거다? 결론은 360이니까 MP4는 어떻게 되냐? 쭉이들 쭉 쓰면 N, N-1, N-2, N-3까지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중에서 뭐 MP4가 N부터 1씩 떨구면서 4개를 곱하면 되니까 그럼 360은 뭐에서 곱해야지만 4개를 곱해야지만 나올 것이냐? 응? 360 6543 됩니까? 돼요? 6543 괜찮아? 6543 괜찮아? 30하고 10이니까 360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몇이다?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소인수분해에서 찾아보세요. 4개 연속으로 되는 거 잘 조합해가지고 그래서 n과 r을 더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답은 10이 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조합과 순열 사이의 관계를 네가 이해하고 있냐, 공식만 쳐 외운 거냐, 아니면 잘 이해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 등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O 콤비네이션 2를 구하는 것과 뭐가 같을 수 있냐면 O 콤비네이션 3을 구하는 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되냐? 당연하겠지만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몇 개가 남게 되죠? 3개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1대1 매칭이 돼요. 아까 전에 내가 A, B, C, D로 썼었는데 이거 뭐 직접 해봐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10개 뽑으면 뭐 A, B, A, C, A, D, 뭐 A, E 그 다음에 이렇게 10개 쭉 뽑힐 거 아니야? 그러면 A, B가 뽑히고 남은 게 뭐야? C, D, E A, C 뽑히고 남은 게 뭐야? B, D, E 그러니까 이게 5개 중에 2개 뽑은거나 5개 중에 3개 뽑은거나 1대1 매칭이 된다고. 숫자가. 당연하겠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하죠.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7 콤비네이션 3이랑 뭐랑 같겠냐, 우리? 형아. 7C4요. 그래, 7C4. 이 둘이 다를 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2개를 더한 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수가 되면 되는 거야. 다를 때는. 너무 어렵냐? 7개 중에 3개 뽑으면 4개 남잖아. 어차피 똑같은 거야. 3개 뽑나 4개 뽑나 개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해보시면 알아요. 뭐 엄청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배우냐? 내가 저번 차에 얘기한 적 있어요. 만약에 7 콤비네이션 4를 계산하는 것과 7 콤비네이션 3이 같은데 이쪽이 훨씬 계산하기가 귀찮아. 왜냐면 7P에 4면 7, 6, 5, 4까지 가겠고 4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7C에 3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3개 곱해주면 되니까 7, 6, 5 곱하고 3 팩토리얼 나눠주면 돼요. 어느 게 더 간단하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계산 안 하고 뭐로 계산 안 하고? 7 콤비네이션 3으로 계산 안 하고.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8 콤비네이션 5를 줬어. 이거 계산하면 바보예요. 계산이 복잡할 거 아니야. 누구로 계산해야 돼? 8 콤비네이션 5는? 8 콤비네이션 3으로 계산하라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를 잠깐 성훈이가 뭣도 모르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왜 배우냐? 계산 간단하잖아. 그렇지? 이리로 갈 거야? 이리로 가면 되잖아요. 굳이 이리로 가야 됩니까? 같은 값이 나와요. 어차피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긴 하지만 수식으로 증명하지 맙시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수식은 머릿속에 잘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몇 번이냐? 1132번입니다. 1132번 문제를 보면 14 콤비네이션 R 제곱이랑 그 다음에 14 콤비네이션 R 플러스 2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아지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 자연수 R을 구하는 겁니다. 자연수 R을 구하는 거. 첫 번째, 얘네들이 같아지는 방법은 첫 번째 누구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랑 같은 경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닌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태훈아? 그래요, 같을 때. 이거 당연하겠지만 같겠죠. 뭐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안 같아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지? 두 번째로는 뭐냐? 둘이 같지 않아. I 제곱과 I 플러스가 같지 않는데 그때도 같아지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뭐였냐, 성훈아? 같지 않은데 같을 수 있잖아. 자, 자,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 머리가 있잖아. 자, 14 콤비네이션 3하고 뭐랑 같겠냐? 14, 11이요. 적용하면 안 될까? 불가능하니까 너무 어려운 개념일까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R 14 마이너스 R 14 마이너스 R의 제곱은 뭐가 된다? R 플러스 2. 그래요. 그럼 두 개로 나눠진다. 너무 어려워? 잘 이해가 안 되면 숫자로 하나씩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봤겠죠. 당연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어차피 문자 싸움이야. 고등학교는 내가 맨날 많이 해봐라, 증명도 다 해봐라. 이게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남들이 다 이해하고 있을 때 자기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 보여드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라는 거야. 왜냐면 앞으로 수학이 이렇게까지 쉬웠으면 좋은데 이게 점점 많이 어려워질 건데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픈 거야. 학교 수업은 선생님들께서 대충 외워 그러고 그냥 넘어갈 거고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 능력을 올려야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줘도 여러분들 이해 능력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고 문자도 달아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자, 그럼 요거를부터 풀어봅시다. 요거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가 되면 R은 자연수니까 여기서 R은 2가 나옵니다. 뭐 마이너스를 버릴게요. 자연수가 아니니까. 또 얘도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다 넘겨요. R제곱 플러스 R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고요. R 플러스 4, R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그래서 R은 자연수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요. 더하니까 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뭐 이게 답인 겁니다. 자연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이게 조합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자, 넘어갈게요. 자, 조합이 나오면 은근히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 공식이에요. 요 공식인데 자, 한번 1135번을 때려보면서 n 콤비네이션 R이 n-1 콤비네이션 R 플러스 n-R 콤비네이션 R-1과 같다라는 건데요. 이제 요거를 내가 이제 설명해 줄 때 여러분들 매번 얘기하지만 자, 이 시나리오를 적어야 돼요. 옆에다가 다 적읍시다. 첫 번째, 이건 어떻게 나누는 거냐?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건데 그때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건데 그때 태훈이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랑 태훈이를 포함하지 않고 뽑는 경우가 있겠죠? 또 있을까요? 두 개 빼고? 자, 시나리오를 적으세요. 예시를 적을 건데 예시는 뭐냐?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에 예시가 지금
이게 n 콤비네이션 r이 되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또 뭐 잘 모르겠다는 중.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에요. 그때 이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 특정한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랑 특정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건데, 여기서 첫 번째 태훈이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 와 두 번째 태훈이를 배제시키고 제외시키고 뽑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는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됐고, 이 둘은 당연하겠지만 나온 것들을 더하게 되면 얘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어렵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조금 그려가면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공식은요, 내가 지금 예시를 정해주는 것과 통째로 같이 외우세요. 이해하면서. 안 그러면 외우지 못하니까요. 던져주면은. 자, 그러면 일단 태훈이를 포함해서 n명이 있을 거예요. 여기 태훈이가 있을 거고, 태훈이 제외하고 몇 명 있냐면 n-1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있는 거냐면 지금 n명이 있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졸리냐 벌써? 왜 벌써 졸립니까? 한 게 없는데. 자, 이게 n명이 있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태훈이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 자, r명을 뽑아야 돼. 지금 몇 명을 뽑아야 돼? 태훈이를 포함하여 r명 뽑는 거다. r명을 뽑는 경우야. 여기 이제 r명을 뽑아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태훈이를 포함해드리니까 태훈이 벌써 뽑혔어. 특혜를 받은 거죠. 첫 번째 케이스야. 태훈이를 포함하여 뽑는 경우는 일단 태훈이를 갖다 놔요. 뽑히겠죠? 특혜를 받았죠? 자, 그러면 성훈아, 몇 명 더 뽑아야 되냐? R-1명 뽑으면 되겠죠?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태훈이를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공식이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냐? 네가 봤을 때. 그러면 보세요. 몇 명 중에 뽑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참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태훈이는 벌써 뽑혀서 내려왔어. 아니야? 맞아요. 내려왔잖아. 지금 뽑았잖아. 벌써 뽑아놨잖아. 태훈이 뽑으려고. 여기 몇 명 남았냐? 그래. 지금 n-1명이 남아있는 거야. 뽑을 사람 있는 사람 n-1명밖에 없는 거야. 태훈이는 없어. 태훈이는 벌써 집에 갔어. 벌써 뽑혀가지고. 자, n-1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된다고? 그래. 그 공식이 그게 뭐야? 그게 얘랑. 태훈이를 포함해서 r명을 뽑는 경우가 뭐냐? 태훈이가 뽑혔기 때문에 태훈이를 제외한 n-1명 중에서 태훈이가 뽑힌 거를 제외한 r-1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뭐냐? 태훈이를 포함해서 r명을 뽑는 경우는 n-1 콤비네이션 r-1이 된다는 거야. 지금 왜냐? n-1명 중에서 r-1을 뽑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태훈이를 뽑는 경우야.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뭐다? 첫 번째 케이스래. 태훈이 무조건 뽑는 경우. 이거라. 그럼 태훈이를 제외시키고 r명을 뽑는 건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로 갑시다. 이게 1번 케이스였어. 2번 케이스로 할게. 정말 미안하지만 태훈이 꺼져. r명에서 태훈이 꺼져야 돼요. r명 다 뽑아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태훈이를 안 뽑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선택지에서 태훈이를 없애요. 꺼져. 선택지 자체에서 없애요. 그러면 태훈이를 제외시키고 r명을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n-1명 중에서, 왜 n-1명이니까 태훈이를 제외시켰으니까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요게 태훈이를 제외시켜서 뽑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n-1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야.
이게 태연을 제외시키고 뽑는 경우였습니다. 이해됐어 이거? 빨리 이해 안 된 사람 빨리. 난 너무 어렵다 이거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는 결론은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그냥 바라보면요. 암기밖에 할 게 없지만 이렇게 예시와 함께 머릿속에 같이 집어넣으면 저게 저런 원리는구나. 뽑을 때 어떤 사람을 포함하고 싶으면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애 중에서 나머지 걸 뽑으면 되겠고 만약에 걔를 안 뽑고 싶어. 그럼 선택지 자체에서 걔를 없애버리면 되겠구나도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왜냐? 요 예시. 자, 다 넣어놓고 있냐? n 콤비네이션 r은 그래서 태연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랑 태연이를 제외시키고 뽑는 경우랑 포함한 경우를 더해가지고 n-1 콤비네이션 r 더하기 n-1 콤비네이션 r-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공식을 조금 더 분석해보자면 요 두 개를 똑같죠? 똑같은데 얼마가 커지는 거죠? 1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개가 있는데 큰 놈 따라가냐 작은 놈 따라가냐? 큰 놈 따라가 작은 놈 따라가? 큰 놈. 얘가 더 크잖아. 큰 놈 따라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 자 봅시다. 내가 태어나 4 콤비네이션 2 더하기 4 콤비네이션 3을 썼습니다. 뭐로 바뀌겠냐? 뭐로? 방금 해줬잖아. 이건 뭐로 바뀌겠어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 커진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고요. 둘 중에 큰 놈 따라간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너 지금 에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보자마자 4 보면 하나 커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5.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큰 놈 따라간다 했으니까 누구 따라가야 돼? 3.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랑 같다? 5 콤비네이션 3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7 콤비네이션 4 더하기 7 콤비네이션 5는 우리 성훈아 뭐가 되겠냐? 그래. 이거라는 거야. 이게 공식입니다. 자, 다 해줬어요. 이제 개념 설명 끝이야. 없어. 지금 내가 이거 그냥 외우기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놈도 있다면 다 쳐맞아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이 공식이 되겠고 이 공식은 예시와 함께 내 머릿속에다 저장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수식적으로 이제 좀 놀아볼게요. 이거를요, 지금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1135번 문제예요. 수식으로 노는 거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수식으로 노는 거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m-1 콤비네이션 r 더하기 m-1 콤비네이션 r-1인데 얘가 어떻게 되냐? 당연했지만 얘가 m-p의 r이니까 우리가 MPR 기억나느냐? MPR? MPR 공식 어떻게 됐죠? 태연아? 그거 말고 이제 팩토리얼 쓴 거. 문자 들어가면 팩토리얼 쓰잖아 보통. 자, 요게 여기로 올라가고 요 두 개 뺀 게 여기로 오죠? 이게 공식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콤비네이션도 먼저 뭐에 시작하는 거죠? 순열에서 시작하고 R 팩토리얼만 나중에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먼저 순열부터 쓸게. 순열은 위에 뭐가 나오는 거야? m-1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요. 그럼 뭐가 되겠냐? 성훈아. 여기서 여기 빼는데 2n이 된다고요? 어떻게? 그래, m-r-1이라고 쓸게요. 문자부터 먼저 쓸게. 이게 순열이야. 그 다음에 뭐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우리 태훈아? 조합이니까 거기서 뭐 나눠줘야 돼? 공식이니까. 지금 이거
P만 한 거잖아. 뭐를 더 나눠야 돼? 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R 팩토리얼 나누라고요. 그래서 조합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집에도 조금 공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증명해주면은 집에 가서 영상도 보면서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해 능력이 다 떨어지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요 수업을 하잖아요. 한 번도 보고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 번도 해보고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이해시키는데. 엄청나게 어렵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닦아놓고 얘기해서 집에 가가지고 한 2, 30분만 보고 다시 직접 해봐도요. 이해가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최소 3배, 4배는 잘 될 겁니다. 정말 딱 그 시간만 투자해도. 그래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니 어차피 수학 공부할 거잖아요. 수학 버리면 여러분들 갈 곳이 거의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수학 공부를 하세요. 집에 가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랬다면 하시고요. 남아가지고도 물어보세요. 뻥 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상도 다시 돌려보시고요. 그래서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점점 학년 올라갈수록 수학 버리고 싶어질 겁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n-1 팩토리얼 써주시고요. 순열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요. 여기서 여기 빼면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팩토리얼도 다 써주죠. i-1 팩토리얼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웠겠지만 NCR의 공식은 이렇게 되죠. n 팩토리얼 써주시고 여기서 여기 뺀 것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나누는 거. 이게 이제 공식이죠. NCR 공식. 요거 쓰고 여기서 여기 뺀 거 쓰고 요거 그대로 쓰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분수식이란 말이야. 분수식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뭐 하냐? 분수식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조건 있죠. 안 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죠. 우리 현민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현민아 분수식 나오면 덧셈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분수식이 나왔어요. 덧셈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분수식의 덧셈은 어떻게 합니까? 통분. 자, 통분할 거야. 분모를 똑같이 맞춰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하고 뭔가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고 얘하고 하나로 통일해야 된단 말이지. 당연히 통분을 해야 되니까. 그때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얘가 돼요. 그게 뭘까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럼 내가 예를 들게. 4팩토리얼이 있고 5팩토리얼이 있어.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얘랑 똑같아지겠냐? 우리 성훈아. 뭐요? 5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두 개가 지금 1 차이 나는 거야. 얘가 더 작은 거야. 지금 하나가 더 작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얘가 되겠냐? 성훈아. 그래. 문자 때문에 헷갈려 보이지만 사실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문자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써보고 직접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능력이 떨어지는데 몇 개만 써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로. 자, 그래서 얘를 통분하기 위해서 n-r을 곱하게 되면은 당연히 분자에라도 뭐를 곱해야 되죠? n-r을 곱해야 되겠죠. 당연히 통분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게 되냐면 n-r 팩토리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얘하고 얘가 이렇게 태어나. 얘 똑같이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얘가 지금 작은 놈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또 똑같아지죠? 응? 자,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요, 그냥. r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냐? i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1까지 가는 게 r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r-1 팩토리얼은 뭐냐? 그냥 되게 쉬워. 제발 하세요. 이거야, 그냥 이거. 이게 r-1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여기 있잖아, r-1 팩토리얼이. 안 보입니까? 이게 그냥 써보기만 해도. 이게 r-1 팩토리얼이야. 여기 있잖아요. r-1 팩토리얼에다 뭐만 곱하면 r 팩토리얼 된다고? r만 곱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본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사실 솔직히 해서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닌데 집에 가서 꼭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 안 해보면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r을 곱합니다.
R을 곱해요. R 곱하는 거 같이.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냐면 R 팩토리얼로 바뀐다는 거지. 통분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자, 이게 통분이 된 겁니다, 이제. 연상 한번 해주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분모는 뭐가 됐냐면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된 거고, 분자는 뭐가 된 거냐? 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더할 때 봤더니만 이게 공통인 거야. 공통이니까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더해가지고 묶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중괄호 치고 n-r 플러스 r 더한 다음에 얘를 묶어요. n-1 팩토리얼. 그랬더니 자, 잘 봐. 얘가 어떻게 계산되냐? 성은.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결론은 뭐냐? n-r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되겠고, 여기 이게 n이 되는 거니까 n 곱하기 n 팩토리얼이냐? 뭐가 바뀌겠냐?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아까 NCR이야. 이게 n 팩토리얼에서 뺀 거 써주시고 팩토리얼 써주시고 1 팩토리얼 써주고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NC의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얘가 더한 게 얘가 됐다는 거를 수식적으로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1135번이에요. 수식적으로 증명해 준 건 이건 거고, 요게 뭐야? 예시로, 요게 왜 같은지에 대해서 예시로 설명해 준 거야. 이 예시랑 수식을 한꺼번에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으시라.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제발 집에 가서 해보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다 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할 리가 없어요. 영상 다 찍혀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이 정도 못할 정도의 지능이면요, 대학교를 가야 될까요? 좀 잘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도 못할 정도의 지능이면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럼 난 개인적으로요, 그냥 특성하고 가는 게 맞다. 특성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머리 많이 쓰는 대학교는 가지 마세요. 뭐, 이거를 못할 정도 지능이면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가면 더 어려운 거 하는데? 진짜로? 대학교 가면 더 어려운 거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 뭐 많이 나온 것들은요, 다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즘 잘 나오지도 않은 거니까. 넘어갑시다. 1139번. 자,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요. 자,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냐면 3명을 뽑습니다. 그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몇 가지로 나눠지겠냐, 태훈아?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어? 두 가지로 여기 직업이요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의사랑 간호사밖에 없으니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는 의사로 3명이 되던지 간호사로 3명이, 그렇게까지 지금 어려운 겁니까? 지금 머리를 안 쓰고 어떻게든 머리를 비우고 싶어서 지금 그런 겁니까? 의사 3명 뽑는 경우랑 간호사 3명 뽑는 경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개를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자, 의사 3명 뽑는 경우 어떻게 구하냐? 73이겠죠? 의사 7명 중에서 3명 뽑으시면 돼요. 그죠? 자, 간호사 3명 뽑는 건 뭐가 되겠냐, 이렇게요. 간호사 3명 뽑는 건 뭐가 되겠어? 네, 답이에요. 더 하시면 됩니다. 자, 73은 계산해보면 7, 6, 5, 그 다음에 3, 2, 1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약분돼서 7, 5, 35가 되겠고요. 63은 6, 5, 4, 3, 2, 1로 나눠주니까 5, 4, 20이 됩니다. 두 개 더하니까 답은 35 더하기 20이 돼서 답은 55가 된다. 지금 이게 지금 조합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나 풀어보냐면 몇 번 하나 풀어보냐면
1141번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1141번. 1141번. 일찍 안 옵니까? 지금 진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기다려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느려요, 지금 우리가. 진도가 지금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진도가. 1141번. 1141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동아리가 5개가 있고요. 동아리 5개가 있고 회원이 각각 4명씩 있습니다. 이때 총 20명이 되겠죠? 동아리가 5개 있고 다 4명씩의 회원이 있으니까 5, 4, 20. 총 20명이 있어요. 총 동아리 5개 20명이 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을 뽑냐? 3명을 뽑을 때 3명이 모두 다른 동아리입니다. 3명을 뽑는데 3명이 다른 동아리인 경우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되겠냐? 우리 성훈아. 어려워요? 자, 이게 한 번에 뽑으려고 그러면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뽑냐면 먼저 3명이 다 다른 동아리잖아.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동아리를 먼저 3개를 뽑습니다. 한 번에 다 뽑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동아리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동아리를 먼저 3개를 뽑아. 다른 거 3개를 뽑아요. 그게 뭐겠냐, 동아리 3개 뽑는 게. 그래, 5C3입니다. 첫 번째예요, 5C3. 5C3. 어려워요? 3명 뽑는 거, 5명에 3명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뽑힌 동아리가 A, C, D였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A에서 몇 명 뽑아야 되겠어? 당연하겠지만 3명 뽑아야 되니까 A에서 1명 뽑아야 되고 C에서도 1명 뽑아야 되고 D에서도 1명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다 다른 놈들이 뽑히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3명을 뽑을 건데 당연히 3명을 뽑힐 때 다 다른 동아리니까 A에서 1명, C에서 1명, D에서 1명 한 명씩만 뽑으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훈아, A에서 1명 뽑는 경우 어떻게 보면 되죠? 다시 4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A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동아리를 뽑은 거고 3개를 여기서는 4명 중에서 1명씩만 뽑는 거야. 또 C에서도 4명 중에 1명 뽑아야 되니까 또 뭐를 곱해줘야 돼? 4CL. 또 D에서 4명 중에 1명 뽑아야 되니까 또 4CL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뽑을 때도 단계적으로 한 번에 막 공식이 다 끝나거나 그런 경우들은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거의 출제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 뽑을 때도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뽑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먼저 뽑은 다음에 아래에서 또 뽑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번에 뭐 쫙 뽑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 무슨 법칙으로 묶여지게 된다? 다 고배 법칙으로 묶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뽑는 거야. 이어서 계속 뽑혀지는 거니까 고배 법칙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5C의 3은 10이 되겠고요. 얘는 4가 되겠고요. 얘도 4가 되겠고요. 얘도 4가 되니까 답은 뭐가 되냐면 64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님 집에 갈 생각이 없어서 그래. 내가 보니. 자, 봅시다. 어려운 문제들은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다 해주면 좋은데, 그죠? 우리가 또 1144번을 아주 빠르게 하고 갈 테니까 잘 보세요. 1144번의 문제는
다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1부터 20까지 홀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 1부터 20까지 홀수는 1, 3, 5, 7, 9, 11, 13, 15, 17, 19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개 수를 여기서 택해요. 10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데 그게 두 수의 합이 두 개를 선택하는데 두 수의 합이 다의 배수가 돼야 된대. 자, 이게 조금 그지 같은 문제인 거죠. 자, 이런 문제를 만약에 풀 때 뭐 합이 4의 배수니까 뭐 합이 4다, 합이 8이다, 합이 12다, 합이 16이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눠야 됩니다. 쌤, 1사고초 저 어디서 나요? 홀수만 1부터 20까지 홀수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를 합이 4다 이렇게 풀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하실 때가 잘 이해하세요. 나중에 또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합이 8이다 합이 10이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요 다의 배수라고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7, 19 다음에 36이거든요. 합이 36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를 잘 알려줄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합이 4의 배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를요, 자연수를요, 4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해봐. 여기서 어차피 2개로 나눠지긴 할 건데, 이렇게 쓴다고 치면, 쭉쭉 간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4의 배수로 나누면, 일단 얘는요, 4의 배수예요. 자연수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4의 배수니까 내가 그냥 4K라고 표현할게요. 이 4하고 8은 4K 종류인 거야. K가 1이면 얘고 K가 2면 얘인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누가 있냐? 1, 5, 9 이런 놈들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 4K 플러스 1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 남는 거야? 1이 남는 거. 그러면 왜 4의 배수로 가고 있어요? 문제가 4의 배수니까. 나누는 거야. 이 숫자들을. 자, 이건 이제 숫자 분류인데 두 번째로 그럼 얘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 4의 배수에다가 뭐 더한 게 되겠어요? 뭐 남는 게 되겠어요? 2 남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분류하면 얘는 그러면 뭐로 분류할 수가 있냐? 얘는 그럼 뭐로 분류할 수 있겠냐? 얘는 4의 배수에서 몇 원 남는 거죠? 3 남는 걸로. 이때 원리는 뭐냐? 내가 여기서 두 개를 뽑고 싶어. 두 개를 뽑을 때 4의 배수가 되고 싶으면 4의 배수를 두 개 뽑아도 돼요. 그럼 4의 배수예요. 맞아 안 맞아? 4의 배수를 두 개 뽑으면 4의 배수가 되겠죠? 더해봤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4K 플러스 1 유형을 뽑았어. 그럼 나머지는 뭐를 뽑아야지만 4의 배수가 될까요? 4K 플러스 1의 유형의 숫자를 뽑았다고 치면 만약에 내가 4K 플러스 1 유형의 요런 유형들을 뽑았다면 나머지 하나는 뭐를 뽑아야 되냐면 4K 플러스 3 유형을 뽑아야 돼. 왜 그러냐? 여기 4의 배수가 됐죠? 요 뒤에 더한 게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4K 플러스 2 유형을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어떤 유형을 뽑아야 되냐면 4K 플러스 2 유형을 뽑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만 4K 플러스 2 유형 하나 뽑았다면 나머지 하나도 4K 플러스 2 유형을 뽑아야지만 더해서 뭐가 되니까 4의 배수가 되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보세요. 이게 1, 5, 9, 13, 17이 뭐가 되느냐? 얘가 바로 4K 플러스 1 유형이야. 이 4K 플러스 1 유형이 몇 개가 있냐면 1, 5, 9, 13, 17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 요 유형이 있어. 4K 플러스 무슨 유형이냐면 얘는 4K 플러스 3 유형입니다. 3 남는 거죠. 3, 7, 11, 15, 19가 돼요.
그럼 두 개로 나눠진 거야, 지금. 이 숫자는 홀수만 뽑았기 때문에 4K 플러스 1 유형과 4K 플러스 3 유형. 나머지가 1 남는 경우, 나머지가 3이 남는 경우로 나눠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두 개를 뽑아야지 자유배수가 되냐면 여기서 몇 개 뽑고 한 개 뽑고 여기서 몇 개 뽑으면 나온다? 하나 뽑으면 나온다. 뭐 1, 7, 뭐 1, 11, 뭐 1, 15 이렇게 뽑으면 무조건 뭐의 배수가 된다? 4의 배수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분류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5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니까 5 콤비네이션이 여기서 몇 개 뽑는 거죠? 5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니까 5 콤비네이션 1이 되겠고 이거의 총 4의 배수가 되는 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25개가 나온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분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심화 문제일 때 이 분류들을 되게 많이 써요. 자연수 분류하는 이론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다 나눠서 푸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류 이론을 되게 많이 쓰겠고 이 분류 이론은 심화 문제집이나 어려운 문제 할 때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백양이나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 개념을 가지고. 뭐 여기서는 지금 4의 배수였지만 3의 배수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3의 배수랑 3의 배수 1 남는 거, 3의 배수 2 남는 거로 나눠주기가 더 풀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약간 심화 문제들, 조금 어려운 문제들 할 때 이 분류를 통해서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들이 은근히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9번. 방금 했겠지만 유형 19번은 어렵지 않아요.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태원이를 했죠. 태원이를 포함해서 뽑거나 태원이를 포함해서 뽑지 않거나라고 하면서 아까 태원이를 뽑고 안 뽑고 하면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 한 거야, 태원아. 자, 그럼 뽑아봅시다. 1145. 자,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이 있는데 혜원이와 민준이가 일단 있어요. 혜원이와 민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이 더 있냐? 10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이 되는 거냐면 총 12명이 있습니다. 자, 혜원이와 민준이 포함해서 12명이니까 혜원이, 민준이 빼고 10명이 더 있어요. 이 중에서 5명을 뽑아요. 5명을 뽑는데 5명을 뽑는데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아야 돼. 근데 여기서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살펴보는데 혜원이와 민준이는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뽑아놨어요 벌써. 특혜를 받았죠. 오마이갓! 이거 뽑아놓은 거예요. 혜원, 민준 포함해서 뽑는 게. 자, 유태현 몇 개냐? 혜원이, 민준 포함해서 뽑는 거예요. 여기 몇 명 더 남아? 못 뽑아야 돼? 3명. 뭐야? 불러보세요. 12, 여기 뽑았다니까요. 왜 12가 되는 거죠? 총 12명인데 2명을 뽑았다니까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2명 뽑혔잖아. 그럼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10명이 남았잖아요. 아니야? 그래서 2명 뽑아놨잖아. 특혜를 받았잖아. 여기 남은 사람 몇 명이야? 10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지금? 이거라고 그냥 엄청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렵냐? 우리. 그래서 뭐야?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된 거야? C 콤비네이션? 하면 된다고요. 오피네는요 당연히 없애야죠. 뭘 또 뽑아요? 또 중복해서 뽑아요? 클론이에요? 뭐 이렇게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성훈아? 괜찮아? 클론돼도 괜찮겠어? 무섭잖아. 뽑아놓은 놈은 선택지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10, 3이 되니까 다 뭐가 된 거야? 10, 9, 8, 3, 2, 1로 나눠주게 되니까 3, 4, 답은 120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하지 않고 5명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혜원아 몇 명을 뽑으면 되겠냐? 답이 뭐야? 혜원이, 민준이 포함해서 안 포함해서 뽑고 싶어. 제일 쉽게 뽑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혜원이와 민준이를 제외하고 뽑고 싶다고. 10CO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별게 없어요. 뭐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나요? 뭐 어렵지 않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 하나 또 풀어줄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싫어하는데 1148번입니다. 상문제요. 뭐 당연히 또 지문 엄청 나오겠죠. 잘 들으세요.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한 번에 어려운 문제들은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스텝 바이 스텝 연속적으로 뽑는 겁니다. 348번에 뭐가 있냐면 일단은 5켤레의 구두가 있대요. 5켤레 A, B, C라고 그냥 표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각각마다 2짝씩 있겠죠. 그래서 총 몇 짝이 있다? 10짝이 있어요. 구두가 5켤레가 있다.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냐면 10짝 중에서 몇 개를 뽑냐면 4짝을 뽑아요. 4짝을 뽑는데 한 개는 한 켤레는 짝이 맞아.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갖고 왔어. 근데 한 켤레 나머지는 짝이 안 맞아. 그러니까 짝이 맞는 경우가 있고 짝이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게 같이 있는 거야. 짝이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게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먼저 뽑을 때 뭐부터 먼저 뽑는 게 좋겠냐? 짝이 맞는 거를 먼저 뽑는 게 좋겠죠. 아니야? 짝이 맞는 거 그럼 지금 총 보면은 결론은 5켤레가 있는 거야. 크게 보자면. 그럼 짝 맞는 거는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될 것 같냐? 우리 태어나. 짝이 맞는 거는. 문제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4짝을 뽑는데 2짝은 짝이 맞고 2짝은 짝이 안 맞는 걸 뽑고 싶대. 4짝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짝이 맞는 거를 먼저 선택하고 싶은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짝이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지금 A, B, C, D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짝이 맞는 거야? 1개. OCA를 뽑는 거예요. OCA 만약에 내가 해서 5개 중에 얘를 뽑았어. 얘 2짝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짝이 맞는 거죠. 2짝을 벌써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OCA를 의미하는 게 뭐냐? 짝이 맞는 걸 갖고 온 거예요. 짝이 맞는 것도 갖고 온 겁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냥 5개가 있어. 내가 지금 신발 가게 간 거야. 신발 가게 갔는데 5켤레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4개, 2개를 사야 되는데 짝 맞는 거라고 갖고 와서 샀어. 그럼 짝이 맞는 거야. 끝이에요. 그냥 5개 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짝이 맞지 않는 거를 갖고 오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효민아? 짝이 맞지 않는 거. 짝이 맞지 않는 건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 자, 이 문제가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앉아있으면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거랑 똑같냐면 1141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1141번에서랑 똑같다고, 구조가 지금. 내가 3명을 뽑는데 3명의 동아리가 다 다르게 뽑고 싶다. 지금 그 개념이랑 똑같아. 지금 개념적으로 보자면 아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 문제도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거야. 지금 잡아봐. 짝이 맞는 걸 뽑았어. 이제 누굴 뽑았냐? 짝이 맞지 않는 걸 뽑아야 되는데 먼저 짝이 맞지 않는 거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짝이 맞지 않는 거 선택하는 게 뭐야, 효민아? 머리를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머리를 뽑았고 이제 목대가 나왔는데 짝이 맞지 않는 거 어떻게 뽑아? 머리를 굴려보세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애를 뽑았어. 그럼 짝이 맞지 않는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 지금 이게? 힌트를 이렇게 많이 줘도 어렵습니까? 지금 몇 개 남았냐? 짝 맞는 거 빼고 몇 개 남았어, 성훈아? 8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뽑으면 어려우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네. 지금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뽑을 수가 없다니까. 4개 중에서 하나 뽑고 4개 중에서 하나 뽑아요.
4개 중에서 아닌 거죠. 일단 먼저 서로 달라야 되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브랜드가 지금 A, B, C, D가 있는데 그냥 생각해보라는 거야. 엄청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 지금 A를 뽑았다고 쳐서 현애가 맞는 게 끝났어. 그럼 지금 B, C, D가 남았는데 이 4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2개 뽑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C하고 D가 뽑다고 쳐. 4개 중에 2개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여기 두 짝씩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제. 2개에서 하나씩 뽑아오고 2개에서 하나 뽑아오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 두 짝은 짝이 같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방식이 지금 아까 전에 풀었던 그 방식과 똑같다니까. 탑다운 방식이랑. 아까도 동아리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동아리에서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했죠? 한 명씩 뽑았잖아. 같은 원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콤비네이션 1, 이 콤비네이션 1이 될 거라는 거지. 왜냐면 두 짝씩 있는 거에서 하나씩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짝이 다른 놈들이 2개가 뽑힌 겁니다. 여기가 짝인 다른 놈 2개 뽑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먼저 B, C, D 중에 2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각각 2개씩 짝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씩만 뽑아와서 갖고 오면 짝이 다르겠죠. 이게 짝이 다른 거 뽑는 겁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자, 이렇게 뽑을 때도 탑다운 방식으로 뽑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 번에 뽑으려고 하면 안 돼. 위에서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뽑아야 돼. 이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 한 번에 뽑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위에서부터 하나씩 뽑아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뽑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기억하라고요.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에 뽑으려고 하지 말고. 답이 안 나오니까. 자, 답은 그래서 5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가지고 답은 120이 되겠습니다. 자, 1149번 문제.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오랫동안 설명해줬어요. 1149문제.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뽑힌다. 자, 남자 6, 여자 6 같이 생각하라고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니니까. 4명을 뽑아. 4명을 뽑는데 4명을 뽑는 거를 나눌 거야. 그럼 4명을 뽑는 걸 성별로 나누게 되면 총 몇 가지가 되는 거냐? 어렵지 않아요. 이거 생각 못하면 문제가 있죠. 먼저 남자 4명을 뽑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남자 3명에 여자 1명 뽑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남자 2명에 여자 2명 뽑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남자 1명에 여자 3명 뽑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여자만 4명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나누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4명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 이게 어디 뽑으란 얘기냐? 무엇이란 얘기냐, 태훈아? 멍 때리지 말고 지금 보세요.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대체? 뭘 이렇게 생각해? 야, 남자, 여자 적어도 한 명 뽑는 게 뭐야, 이 중에서? 응? 멍 때리지 마,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남녀 한 명씩 적어도 뽑는다. 2, 3, 4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3, 4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2번, 3번, 4번을 다 뽑아서 더하든지 아니면 전체에서 1번과 5번을 빼든지. 자, 전체 개수는 몇 개냐, 효민아? 몇 개예요? 12명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12씩 4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뭐 엄청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를 쓰라니까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남자 6, 여자 6명인데 4명 뽑겠대. 12명 중에 4명 뽑는 거지 뭐 엄청나게 어렵습니까? 멍 때리지 말고 좀 정신 차리는 얘기예요. 지금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정말 슬프지만 중학교 1학년들을 가르쳐도 너무 잘 받아들여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거는요, 뭐, 선행과 이런 게 관계가 없어요. 지금 경우에서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왜냐? 우리 주변에서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머리 그냥 쓰는 애들이요, 그냥 갖다 놓으면요, 그냥 주구장창 해요, 그냥. 되게 쉽게 한다는 얘기야.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쉽게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가르쳐도. 지금 내가 못 푼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걸 못 풀 정도의 지능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집중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못 따라들 만한 정도의 지능이면요, 진짜 심각해져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경우의 수는. 지금 제대로 집중하는데 못 알아듣게 된다 그러면 심각해진다고. 이게 지금 심각한 사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울 일이 없는 거니까 지금. 자, 12사인데 남자 4명을 뽑는 건요 되게 쉬워요. 뭐가 되겠냐, 서훈아? 그래, 64. 여자 4명은. 결론은 전체에서 요 2개를 빼서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때.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선생님 얘를 구해서 더하는 건 안 될까요? 돼요.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어느 게 더 빠를지를 보자는 거야. 얘를 구하는 방법은 남자 6명 중에 3명 뽑노니까 6시에 3이에요. 여자 6명 중에 1명 뽑노니까 6시에 1입니다. 이게 2번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뭐 더해도 돼요. 3번 문제도 남자 2명, 여자 2명이니까 6시에 2 곱하기 6시에 2 하면 나옵니다. 남자 하나, 여자 셋도 6시에 1 곱하기 6시에 3 하면 돼요. 이거 다 더해도 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전체에서 1번과 5번을 뺄 것인지 아니면 2번, 3번, 4번을 할지에 대해서 어느 게 더 빠를지를 고민해보자 이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누는 거야. 나누지를 못하면 어차피 못 푸는 거야.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어. 그냥 10년이 지나가도.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문제가 나누는 문제가 엄청나게 무조건 나와. 이게 실제 사용률이 100%예요. 그냥 뭐 공식 한 번 써서 풀리는 문제? 내겠냐? 고1인데 지금 무슨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지금 100% 나누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나눌지 엄청 어렵지 않아.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나눠요. 인간적으로. 자, 그러면 요 적어도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자, 몇 번에 풀 거냐? 1152번에 풀어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1152번 똑같은데 거꾸로 물어봅니다. 1152번. 같은 문제였는데 거꾸로 물어봐요. 뭐 맨날 똑같잖아. 거꾸로 물어봅니다. 문제 풀 때 매번 우리에게. 진도를 미친듯이 해야 되는데 둘도 안 끝나겠죠? 일요일에 보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건 뭐 진도를 이번 주엔 끝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어서. 자, 1152번 풀어보세요. 지금 나누는 것도 못했다. 정신 차려서 좀 들으세요. 이게 뭐 나누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뭐 12명 지원했는데 뭐 3명 뽑는데 나누지도 못했다. 이 정도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 진짜. 열두 명이 있고 남자 여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12명 중에서 문제에서 미지수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3명 뽑습니다. 나누세요. 풀어보세요, 빨리. 똑같이 풀어가지고. 멍때리지. 뭐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 뭐 이 문제 자체가 뭐 고도의 사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너무 당연한 문제여서 사실은 뭐 이런 문제들은 일단 여기서
성훈아, 뭐로 미순하냐? 여자의 수를 여자 지원자 수를 X명이나 놓자고, 남자는 다르겠지만 12-X명이 되겠죠. 뭐 전혀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뭐 이 정도 사고가 안 될 정도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유태현 전체 몇 명이야? 3명 뽑는 거. 12-13. 자, 여자 3명 뽑는 거 몇 개 나옵니까? 써있잖아요. 미지 다 나왔어요. 뭐예요? 여자 몇 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미지수? 그럼 여자 3명 뽑는 거 이거 뭐야, 이거 보면? 끝이에요. 여기서 요거 빼면 얘다. 끝. 거꾸로 물어본 건 같은 개념이야.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뭐 개념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2 콤비네이션 3에서 X 콤비네이션 3 빼면 164다. 이거죠. 이거는 적어도 거꾸로 가는 훨씬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 12 콤비네이션 3을 구해보면 12, 11, 10이 되겠고요. 3, 2, 1에서 6이니까 2가 돼가지고 220이 됩니다. 그래서 X 콤비네이션 3은 164에서 220을 빼면 56이 나와요. 그러면 X 콤비네이션 3은 어떻게 되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3팩토리얼 나눠지니까 6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3팩토리얼 나눠지니까 6으로 나눠지게 돼요. 87에 56이란 말이에요. 양변에 6을 곱해요. X가 그냥 보입니다. 뭐 사람이랑 보겠죠? 86. X 몇이냐? 성훈아. X 8이라고요. X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X가 8이니까 남자가 구하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12-8에서 뭐가 된다? 4명이 된다. 이게 답이에요. 자, 거꾸로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지만 우리에게 거꾸로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어서 해봅시다. 우리 서율이는 오자마자 다이아 됐어요. 우리 밤에 조금 잘 자봅시다. 응? 시험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주하고 조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잘 못 들으면 시험 잘 볼 확률은 0에 가까워집니다. 1153번. 다음부터 다 스마트폰을 걷어야 되겠어. 전혀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 같고 애들이. 자, 뭐 쉬운 문제입니다. 어른 5명 빨리 합시다. 어른 5명 있고 어린이 6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른 1명 뽑고요. 어린이 2명 뽑아요. 그 다음에 일렬로 줄 세웁니다. 그럼 뽑아요. 먼저 5명 중에 1명 뽑아. 어른 뽑았어. 또 6명 중에 어린이 2명 뽑아요. 그 다음에 몇 명이냐 총? 몇 명이야? 뽑힌 사람 몇 명이야? 1명 2명 뽑았는데 11C3 왜 11시 3입니까? 지금 몇 명 뽑았습니까 지금? 3명 3명 뽑았는데 그럼 3명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3명 줄 세우면 몇 시에요? 효민아? 줄 세우는 거 맨날 나오는데 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이 없으니까 3팩토리얼이겠죠. 뭐 3명 줄 세우면 뭐 맨날 나오는 건데 이 끝이라고요. 뽑아서 줄 세워라. 끝. 뽑는 거랑 줄 세우는 거랑 나누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다 각각 분류해서 뽑은 다음에 3명 뽑았죠. 줄 세우세요. 3명만 줄 세우면 되는데 뭐 12C에 3이 나오니까 12명 중에 더 3명 뽑아놨다니까. 답입니다. 자, 1155번 한번 풀어보세요. 뽑은 다음에 줄 세우시면 됩니다.
자, 1155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은 지원이와 수민이를 포함해서 뽑으세요. 몇 개입니까? 뽑는 게 63이죠? 뭐 간단한 문제를 뭐 계속했어요. 알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슬퍼지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지금 총 5명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지원이와 수민이를 제외하고도 3명이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지원이와 수민이가 이웃하도록 줄을 세우래. 이제 뽑았으니까 줄 세우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지원이와 수민이가 이웃하도록 줄 세우는 거? 몇 번이나 했는데 지원이, 수민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유태형. 지원이와 수민이 이웃하게 세우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는 겁니까? 이웃하는 것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한 묶음 해가지고, 줄 세우고, 안에서 돌리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지금 생각을 고민을 오래 하고 있을 정도면, 경우의 수 공부를 지금 더럽게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4팩 곱하기 2팩 하면 되겠죠. 가능하겠지만. 뭐, 이웃하는 거 지금 엄청나게 쉬웠어요. 이렇게 늦게 나온다는 얘기는 집에서 거의 수학책 한번 안 핀다는 얘기랑 거의 이꼬의 관계라고 보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나오면 더 심각해지는 거긴 한데. 뭐, 안 펴도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책은 다 하야할 것 같고요. 뭐,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복습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하고 있을 확률이 99.9%의 확률로 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고2 지금 과정이니까요. 좀 쉬우니까 대충 따라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2학기부터는 그냥 100% 나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될 겁니다. 지금 되게 쉬운 거 하고 있어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나게 쉬운 거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강의할 때는요, 진짜 노베이스에다가 집에서 수학책 한 번도 안 피는 놈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엄청나게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끔찍하게 나쁘던지 아니면 집중을 못 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정말로 수학 공부 안 하는 놈들, 정말로 집에서 책 한 번 안 피는 놈들, 정말로 수학하면 죽는다는 애들도 와서 대충 들으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뭐 과거에 내가 수학 공부를 안 해서 못할 때기보다는 웬만해서는 다 그냥 잘 집중을 못하던지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웬만하면 이해합니다. 그래도 지켜보면은 잘 해보시고요. 일단은 공부 좀 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20 곱하기 24 곱하기 2니까 답은 이제 960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슬프지만 이제 도형을 해야 돼요. 도형이 시간 오래 걸립니다. 도형이 이제 빡센데,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남았죠. 자, 직선만 하고 끝냅시다. 제일 그거에는 넘어가고. 자, 직선은 점이 몇 개가 있으면 직선이 나오냐 그러면, 소민아, 직선 점 몇 개 있으면 나옵니까? 2개? 2개. 무슨 응? 뭐, 점 몇 개 있으면 직선은 하나 나오겠습니다. 2개가 있으면 나오겠죠? 2점을 알면 직선이 나옵니다. 뭐 1번, 2번이라고 한다고 치면 2개를 1번, 2번을 선택하거나 2번, 1번을 선택하거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같은 직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점을 두 개를 선택을 하면은 직선이 하나 나오는데 순서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뽑기라는 거죠. 뽑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뽑으면 직선이 나오는 거야. 순서 관계 없어. 1, 1을 뽑으나 2의 점을 뽑으나 어차피 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뽑으면 끝난다고. 점 두 개 뽑으면 직선 하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점을 해놨어. 점이 한 6개가 있었어. 그럼 6개 중에서 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태어나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걸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몇 개입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6C에 2가 되는 거죠. 왜냐? 6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게 되면 직선이 하나씩 나옵니다. 내가 뭐 1번, 2번 선택했다. 그럼 이 직선 나오는 거고 1번, 3번 선택했다. 이 직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뽑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 직선이 하나씩 나온다. 근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언제 발생하냐? 이런 거죠.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점이라고 할게요. 실제로 여기서는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3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니까 총 3개가 나옵니다. 1, 2, 1, 3, 2, 3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직선은 몇 개가 나오죠? 하나밖에 안 나와요. 슬프지만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왜냐면 3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뺀 다음에 다 없앤 다음에 하나 처리해요. 자,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면 3개에서 2개 뽑은 거를 다 없애버리고 몇 개 처리해야 된다고? 1개 처리해야 된다고. 왜냐면 하나밖에 직선이 안 나오니까. 3개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 셀 때는 3개로 셌겠죠. 왜냐면 3 콤비네이션 2로 해서 3개로 셌을 텐데 실제로는 몇 개밖에 안 나온다고?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두 번째로 4개의 점이 한 직선이 있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보정을 해줘야 되냐면 총 몇 개 나오죠? 4개 점에서 2개 선택하려면 몇 개 나오죠? 4C의 2죠. 그걸 다 빼고 몇 개 처리해야 된다고? 하나 처리해야 된다. 그럼 5개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5C 플러스 그쵸? 지금 기본적인 개념은 뭘 거냐면 N개 중에서 N개 점이 있어. 그럼 2개를 선택할 거야. 근데 이게 한 직선에 다 없잖아? 3점 이상의 한 직선이 없잖아? 그럼 그냥 NC에 2 하면 끝나. NC에 하면 끝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3점이 한 직선이 있던지, 뭐 4점이 한 직선이 있던지, 5점이 한 직선이 있다 보면 NC에 2를 했던 거에서 보정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보정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다 셌으니까, 따뜻하고 다 셌으니까. 그 보정을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3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보정해주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4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보정해주면 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요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시간 공부에서. 자, 1156번에 보시면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5개의 점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없대요. 이런 케이스가 없대 지금. 그때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냐? 태훈아. 그까지 고민해야 될 어려운 문제입니까 지금? 지금 5개 점이 있는데 거기서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냐? 주어진 점을 이어서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죠? 5C에 2가 되겠죠. 2개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쉬운 문제란 말이야.
답은 뭐 10개가 나왔겠죠. 왜냐면 이렇게 보정할 일이 없겠죠. 저런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제로에 가깝겠죠. 뭐 이게 1156번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약간 응용한 게 1157번인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고 쳐봐. N각형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하는 수도 있을 수 있겠죠. N각형이면 점이 몇 개가 있는 거죠? N개가 있겠죠. N개 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면은 대각선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대각선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 이렇게 선택됐을 때, 이렇게 선택됐을 때, 이렇게 선택됐을 때. 그 대각선이 아니에요. 그럼 이 대각선이 아닌 거는 몇 개가 나올까? N각형이면. 태어나. N개가 나오겠죠. 아니야? 그러니까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N 콤비네이션 2를 한 다음에 뭐만 빼주면 된다고? N만 빼주면 된다. 얘만 빼는 거야. 변의 길이. 변의 길이는 대각선이 아니니까. 이렇게 연결된 대각선이잖아. 이런 것만 다 빼는 거야. N각형에서. 변의 길이만. 그건 대각선이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럼 1159번을 봅시다. 1159번을 보면 총 점이 몇 개가 있죠? 이거 끝낼 건데. 자, 몇 개 있습니까? 10개. 그 원래 드렸다면 뭐라고 하면 답이 되는 거죠? 원래 10개 중에서 직선의 개수를 한다고 치면 10 콤비네이션 2라고 하면 끝나고 싶은데 10C에 2라고 하면서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 서로 다른 3점 이상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4점이 한 직선에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이게 몇 개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몇 개 나오죠? 2개, 이렇게도 3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또 4개, 이렇게 5개, 5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가 5개나 나와요, 무려. 그럼 서로 다른 4점이 있으면 이 보정이 어떻게 들어간다겠냐? 우리 성훈아. 마이너스 4C에 2하고 플러스 1. 다 없애고 하나씩 한다겠죠? 이게 몇 개 있다고 이게? 5개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치? 이 보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 보정이. 왜냐면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 선택하는 게 6개가 나와요. 근데 사실 6개 나와봤자 그 몇 개 처리해야 돼? 1개 처리해야 돼. 왜냐면 서로 다른 4점이 한 직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얘기야. 6개를 다 빼버리고 6개 처리했던 거 다 빼버리고 1개 취급하겠다. 근데 원래 다 더했잖아. 앞에는 다 더한 거야. 그래서 다 한 거야. 다 한 거를 지금 마이너스 5 해가지고 10C에 2니까 9, 5, 45에서 마이너스 25를 빼서 답은 뭐가 나온다? 20. 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보정이 들어간 거야. 서로 다른 4점이 들어간 보정이 들어간 거죠. 요게 직선의 개수를 세는 거다. 자, 저런 보정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만약 출제가 된다고 치면. 너무 쉽게 되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했다가 주식을 쉬어봅시다.